네, 안녕하세요. 저 KNS 어학원 김치남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처음에 이제 서두는 일단 외고를 가야 하는 학생과 고민을 해야 되는 학생. 장단점 무엇이고 어떤 외고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은 지금 외고가 이제 그 작년도 보면은 수시 합격을 보니까 대원외고가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대일이 좀 줄고 명도 좀 줄고 한영도 좀 줄고 이렇게 줄긴 줄었죠. 그래도 어떻게 되죠? 문과 순수 문과로는 굉장히 많이들 간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뭐 예전에 비하면 이것도 반토막인 거죠. 사실 보면은 예전에 대원외고 많이 들어갔던 시기에 비하면은 좀 반토막이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문과에서 저렇게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고 대원은 여기 어떻게 되죠? 정시가 15명. 그러니까 대원외고는 이제 정시에 또 이제 입시의 변화에 빨리 움직이는 학교는 어디다? 대원외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15명 된 외고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가 그래도 일단 결국은 입시에 가장 빠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3이 돼서 봐도 대원외고만큼 입학 지도를 잘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원이 원탑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단점은 역시 뭐죠? 가서 내신 받기 쉽지가 않다는 거. 이 부분. 자, 대일이 올라왔죠. 보통 대원, 한영 이런데 강북에 있는 대일외고. 대일외고는 당연한 거예요. 저기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일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연고된 거의 대원을 쫓아갔어요. 이거 이제 다만 여기 서울대 밀린다 이런 거고 선생님들이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인 부분이 대일외고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일외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대일외고 전교 2학년 전교 1등이 저 진선여중 학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일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서울대는 따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서울대는 따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도 가끔 전화 드리면은 이제 무슨 과를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서울대는 이미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보냈는데 그 친구 굉장히 잘 갔어요. 잘 갔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대일을 좀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원 한영 그랬지만 이쪽이 대일이 또 의외로 뭐 단점도 있으나 멀다는 거, 그다음에 학원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학원가 되지 않고 그런 단점이 있으나 기술육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장점. 다만 여기는 정시가 한영에 밀리죠. 그러니까 한영은 이런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한영이 서울대시 14명이지만 3명이 이제 서울대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영은 강남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로 더 갔습니다. 대일보다는 더 정시로 간 학교가 이쪽인데 눈높이가 좀 높죠. 여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한영이 밀린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같은 레벨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뭐 한영이 서울대 들어가서 한영이 더 밀리고 그런 건 없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뭐 이제 다만 대일외고가 조금 더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빨리 벤치마킹을 해요. 대원외고 벤치마킹도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어머님들 조직력이 좀 대단해요. 이제 그에 비해서 한영은 그런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진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뭔가 해주려는 학교들이에요. 대원외고 대일은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이쪽은 조금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각계전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영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중학교 때 배우고 이제 고3 때 돼서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컨설팅을 하는데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영 어머님들이 대원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조직력 그리고 저도 팀을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대원외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그 탑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거의 2년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 팀장 어머님은 이제 다른 어머니 언니 이러시면서 저희 학원 팀 다 잘 붙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지금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되게 좋으셨습니다. 되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좋으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대원외고는 이래요. 내가 만약에 뭐 무슨 서울대 무슨 과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 나보다 내신이 좋은 애가 있으면 사실은 못 갑니다. 그 2명 이상 잘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자기 내려야 되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이 여기 쓰게 되면 친구 얘가 못 쓰기 때문에 자기 여기 안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게 되게 좋아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계속 매년 제가 이렇게 팀이라든가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그런 게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 근데 여기 고양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고양이 올해 제가 해봐도 보니까 고양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좀 말하기는 그런데 굉장한 사기권 대학입니다. 거기서 고양 외고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교육제에서 컨설팅 해보면 고양 자원이 올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 대학
관계자분 얘기 말씀도 고향 예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다 외고에 대한 평가가 대학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 자, 근데 어찌됐건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일단 책조하고 인문은 문과 성향, 그 다음에 전사하고 쪽 준비했던 친구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 쪽이 좀 약한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가시면 괜찮죠. 근데 영어도 잘하는 친구, 이제 예전에는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는 전형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한양대 전형은 1단계가 영어 에세이, 2단계가 영어 회화예요. 그럼 여기는 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에세이만 쓸 수 있고 영어 말만 하면. 그러니까 그 영어만 잘하면 최소 한양대는 간 거죠. 예. 그 전에는 또 알바트로스라고 굉장히 오래 10년 전에는 알바트로스 전형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도 이제 에세이만 잘 쓰면 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안 나오면 다 알바트로스야.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특기자 전형이 다 없었습니다. 외대도 옛날에 토플 117은 무조건 붙었어요. 예.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영어만 잘하면 안 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가 국어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가면 너무 좋고요. 예. 영어만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뭔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수학만 잘하면 안 되죠. 영어 단위수 자체가 8단이기 때문에 일단 수학만 잘하면 영어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그러니까 국영수를 다 잘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고를 가야 되는 학생, 감은 좋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국어, 수학도 잘하는, 영어도 잘한다. 너무 좋습니다.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은. 예, 이렇게 가서 관 잘할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잘할 수 있느냐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요, 그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막말로 한 7, 8년 전에 외고 지원하시던 분들하고 요즘 작년 졸업한 때보다 완전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올해는 영어과들 대원도 없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애들 그 원서 쓰면은 영어 중국어만 가려고 영어 중국어부터 막 그 경제로 올라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애들부터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일어, 일본어부터 찹니다. 작년도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외고가 이제 뭐냐면 또 소신 지원보다는 좀 들어가고 보자. 좀 내신이 조금 약간 쉬운 데로 가보자. 그 의외로 그래서 한영도 작년에 보니까 일본어과에서 1등이 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중 이렇게 강하다가 좀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임밸류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느냐, 이 부분 준비가 됐으면 가서 하세요. 저도 올해 작년에 이랬어요. 너 준비 안 됐으면 좀 다른 레고를 가자. 그러는데 무조건 대원이래요. 그래, 준비됐고 그럼 가니까 진짜 잘해요. 정말 정교권입니다. 대원 가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은 수학이 1등급이니까 수학이 1 찍으니까 언수 1 찍으니까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되면은 내려야죠. 과감하게. 지금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계속 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래요. 30%야. 해외 살다 왔어. 자, 전교에 30%, 30-40% 왔다 갔다 해. 해외 살다 왔어. 보니까 해외 살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해외 살다 왔는데 어휘도 안 돼 있고 문법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고력이 떨어지고 언어도 안 돼. 그럼 얘는 대원 가면 안 돼요. 그럼 한영 가자. 한영 가고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외국 가지 마라 그러려다가 너무 세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외국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은. 예. 간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보면은 그 일반고를 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당연히 지금 문과로 가려는 이유가 뭐세요? 외고 가려는 이유가 뭐세요? 이과 애들한테 밀릴까 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올해 이제 고3 선택 컨설팅 하면서 강남권에 있는 문과 전교권 학생 컨설팅 몇 명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명이 이렇습니다. 한 명이 보니까 내신이 1점 중반이야. 1점 중반. 그러니까 1학년이 가장 안 좋은데 2, 3학년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2, 3학년은 압도적이야. 거의 엄청나요. 예. 3학년 때는 거의 거의 1.0에 수렴했어 보니까. 왜 그럴까요? 1학년 때는 이과 애들한테 밀린 거예요. 근데 2, 3학년 되니까 이과 빠지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는 게 중요한 게 과연 가서 잘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문과 지금 외고에 대한 어떤 시각이 제가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예전에 저 외고 학생들이
단대부고를 가고 진선 학생들과 영어를 압도적으로 잘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선이나 이쪽 가는 학생들 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고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점점 굉장히 조금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원외고는 그래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서 과연 경쟁력 있게끔 준비를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외고 장점은 일단은 이과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1학년 때 그런 게 없겠죠, 그죠? 예. 그다음 생기부 자체가 달라요. 생기부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남권에서 이제 문과 학생들 보게 되면은 그 전교권이어도 생활기록부 써 있는 게 이겁니다. 어휘를 어떻게 공부, 문법을 어휘를 어떻게 공부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레벨이 달라요. 신식민지 문화를 공부했고 뭐 프로이트의 뭐 무의식하고 뭐 모더니즘 공부했고 그러니까 레벨이 다릅니다. 영문학 세미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수시에서 유리한 스펙 쌓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등급을 활동으로 만회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내신을 활동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이 특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이 영어를 정말 잘하면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 있다. 자, 외고를 갔는데 우리 애가 이거예요. 수능이 안 된다. 그러면 외고 애들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연세대 UD 120명 정도 뽑아요. 경쟁률이 5대 1 정도밖에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좋죠. 거기 서류하고 면접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신 뭐죠? 내신이 이제 보통 한 3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 3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대원외고나 이쪽에서 보면 한영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내려가시게 되면은 좀 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세대학 UD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도 좀 외고 애들 뽑아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화여대 특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제 계열 접합형 거기는 수능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굉장히 출중하고 활동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외고에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UD라고 여기 들어간 학생입니다. 예. 참고로 이 친구 잠깐 볼게요. 이 친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영어 과목 전과목 1점대입니다. 예. 대원외고에서 영어 과목 1점대 내신 유지하는 건 쉽지 않죠. 이 친구는 제가 1학년 말에 딱 봤는데 네이티브예요. 예, 그냥 외국인입니다. 제가 첫 시간 끝나고 불러서 너 외국 살다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국제학교 다니다 온 친구입니다. 완전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교내영어 에세이 대회 대상 및 금상 3년 연속 수상. 그 대원외고 탑입니다. 예. 대원외고 원투 편추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얘하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얘하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둘이 저희가 이제 팀을 하는데 그 둘이 왔어요. 대원외고 전교 원투. 그러니까 대원외고에서 영어를 주름 잡는 아이들 둘을 가리키는 게 거의 저도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워낙 센 애들이니까. 자, 근데 어쨌건 네. 3년 연속 금상 수상. 근데 얘가 영어만 잘한 게 아니라 보세요. 동서양 고전 문학의 비교, 탈식민지 문학 비교. 예. 그다음 얘가 영화 동호회를 했는데 영화 연출에 대한 영어 보고서. 그러니까 이 친구 영어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군 요 정도밖에 못 쓰는데 외고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는 사회 정의 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이런 거 있죠. 환경 인종 차별, 환경 정의,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무역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일단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걸 외고에서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가 일단 압도적인 경우에는 영어 특기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는 수학의 9등 교육도 괜찮아요. 연대 받습니다. 수학의 8, 9가 돼도 받아요. 연대에서는. 왜? 특기자니까. 그리고 또 얘가 너 외고에서 이 정도 됐어. 그럼 특기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니까 받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고는 당연히 이런 친구들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좋지 않은 등급 활동으로 만회할 수 있다. 영어를 정말 잘하면 좋은 대학, 연세대학교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UD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 접합은 떨어졌어요. 인원을 많이 안 뽑고 내신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뭐 무난하게 합격했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수학이 좀 안 되더라도 내신 4점이 돼도 대원외고에서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대원은 그 전에 5.3등급이 연세대 합격했고요. 한 6, 7년 전에는 대원 7등급이 연세대학교를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 활동이 좋으면 내신을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딱 보면 대원인지 압니다. 예.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은 이 대원인지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막 6, 70명이 지원했다. 그럼 대원외고예요. 그렇게 많이 지원한 외고는 그밖에 외고인지 어떻게 가냐고요? 왜 모르겠어요. 외국어가 막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원외고만 해도 활동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알죠. 얘가 몇 등인지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3점대까지 가요. 3점. 4점대까지 대원은 그래서 서울대 씁니다. 예. 4점대까지. 그러니까 다른 외고에서도 보면 쓰긴 쓰는데 대원은 그래도 예. 딴 데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높은 데죠. 그러니까 예. 자, 단점은 뭐냐면 이게 수능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수능이 이제 수능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내신 따기 일반고보다 당연히 어렵죠. 수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예. 내신이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그 왜 갔냐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왜 왔냐는 거죠. 예.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멘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멘탈이 세야 돼요. 일단 보면은 외고는. 예. 여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외고 선택까지 무조건 대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학원 외고를 찾아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활동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내신이 안 좋아도 영어가 됐을 때 이걸 보완할 수 이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는 학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원외고. 예. 그다음 고향 외고가 좀 좋아요. 예. 고향 외고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특정 학교 홍보하는 건 아니고 뭐 지금 다 서울권이니까 근데 그 학교 얘기하는 건 혹시 경기권 계신 분들은 고향 외고가 굉장히 좋다. 제가 볼 때는 경기 외고가 예전에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경기 외고가 좀 무너지면서 극상위가 성남을 일본 빠지고 그다음에 고향으로 많이 갔어. 고향이 생기고 좋습니다. 기분 생기 좋고 서울은 대원 외고가 압도적이죠. 대원이 압도적이고 예. 이 정도 할 수 있는 외고는 사실 대원 외고 정도입니다. 대원 외고 정도. 근데 올해 고향 외고를 보니까 저도 지금 의아한 게 어떻게 사정관들이 알았을까? 이게 좀 특이해요 보면은. 예. 근데 이 정도 대원급 해주는데 고향 외고. 예. 그리고 대일도 많이 신경 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뭐냐면 대원은 학교 좋아할 것이다라고 알고 특기자 가는 친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해줘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 학교 특성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내신이 좋아야 선생님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일외고 간 그 어머님도 이래서 저한테 3년을 배웠습니다. 걔가 저희 학원 한 5년 다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중1부터 예.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으니까 어휘는 얘는 다 끝났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험에 나오는 어휘든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왜냐면 복화 33,000 탭스를 했기 때문에 탭스를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얘는 그러니까 딱 가도 얘는 이제 압도적인 거죠. 딱 가면은 티가 나는 거죠. 탭스를 그저 3년 동안 했다. 그럼 얘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엄청 잘한다고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 전교권 애들 보면은 티가 나요. 티가 나는데 이 어머님도 뭐냐면 어머님 대일로 가세요 이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기분 나빠 하셨어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나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한번 학교 한번 갔다 오세요. 이러니까 갔다 오시더니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 믿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 하신 말씀 내신이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죠. 예. 예, 굉장히. 그래서 이 친구도 대원을 가서 잘할 친구지만 저는 이 아이 특성을 봤을 때 여기 가면 좀 더 이 학교 프로그램과 맞다는 생각했어요. 좀 활동적이고 교우 관계도 좋고 욕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이 항상 관심 가져주신다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좋아야 내신이 자존심이에요. 내신이 자존심입니다. 제가 올해 고3들 컨설팅 할 때 학교 이름이 좋으면 뭐 합니까? 딱 왔는데 들어올 때는 어느 학교 이러다가 내신 몇 등급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학교가 조금 외국 클래스가 떨어지더라도 내신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너는 이번에 서울대 쓰겠네. 네, 서울대하고 연대 같이 씁니다. 그래. 그럼 굉장히 당당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가서 내신을 자존심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학원들 중에 보면은 막 무조건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모는 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가면 도전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내신이 좋아야 우리 학교 좋은 학교지. 내신이 안 좋으면 그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실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문과인가 정리 몇 %인지 진짜 문과인지 이거 국영수 잘하셔야 됩니다. 국영수. 예. 단위수는 일단 영어가 좀 가장 큽니다. 영어도 내신만 하시면 토플 탭스 정도 IB까지 했네 이런 거. 책이 중요함. 책에서 갈려요. 책에서 갈립니다. 예.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잘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머리하고 개인머리를 좀 보는데
혼자 공부한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학원만 다니는 애들은 좀 약해요. 그러면 책을 좀 많이 읽느냐? 경쟁 좋습니다. 수행 좋아하는 거예요. 수행이 많은 대원행은 수행 좋아하는 친구들 가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도와줄까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전교권 애들은 뭐냐?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잘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독립적인 스스로 매니지해야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특목고는 다 그래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언어 감각이 국어를 잘 해야 돼요.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는 게 뭐죠? 그래야 수학도 잘하는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듣고 센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지금은 정시가 많이 확대되는 시기여서 국영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서울대는 어떻게 말하면 서울대 가려면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내신하고 활동으로 하고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전 과목 내신이 좋아야 되니까 서울대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대를 가시려면 여기도 뭐냐면 수능을 또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엄청 잘하거나 특기자 같은 건 내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느 내신이 되면서 수능 쪽을 잘하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여기도 아까 되셔야 되고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우수형이 어떻게 되죠? 5배 뽑아줘 1단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뽑아주겠다는 거 외국 학생들 내신이 안 좋은 외국 학생들 와라 다만 뭐를 해라? 최저가 돼 있으면 와라 이겁니다. 최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되고 국영수가 돼 있으면 고대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이제 카드를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수능이 안 돼 버리면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좀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에서 보면은 여기 국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UIC 이제 국제대학에서 뭐냐면 국제형이 있습니다. 하스 전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능 두 과목 합 5개, 여기 세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첫째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 UIC라고 하는 데는 연세대학교 이제 연대 UIC는 저희 학원이 여기 가장 많이 보낸 학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UD는 국제학부입니다.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고 뭐죠? 서류하고 면접만 해. 영어 면접이면 돼. 경쟁률도 5대1밖에 안 돼.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가시려면요. 대원에서 4등급. 4보다는 3이 되면 너무 좋아. 3이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랑 면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번 주에 면접이에요. 예. 그냥 너무 좋죠. 이렇게 하고 면접만 하면 되는 그 좋죠. 근데 여기가 이제 UD가 하스가 있습니다. 하스가 있는데 하스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서류하고 면접인데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요거 두 과목 5는 어떻게 해요? 근데 영어 1이 안 나옵니다. 외고 애들이. 예. 작년에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 합격이 없었습니다. 왜? 이게 안 나왔고 영어가 안 됐던 거죠. 보면은 예. 이게 국영수를 다 잘하셔야 돼요. 국영수 다. 그러니까 의외로 최저를 못 맞춰서도 그랬지만 여기 학업 우수형 5배를 뽑아야죠. 5배. 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최저가 있는 거죠. 최저. 예. 최저가 있는 거죠. 예. 4, 8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거 너무 좋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어찌됐건 연대든 고대든 수능으로 이제 가야 되고 서울대는 내신을 좋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수능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능이 안 돼 버리면 나중에 하기 힘드세요. 외고도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능이 돼야 됩니다. 수능이 돼야 되고 영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친구는 영어가 되게 우수했지만 내신이 4점대여서 애매하긴 했죠. 근데 약한 내신을 활동으로 보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잘했던 거. 그러니까 영어 1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일단 국영수 다 잘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영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이게 보면 외고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 한영이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일 명덕 이화가 한 축이에요. 자, 대원하고 한영 쪽은 일단 어휘하고 독해가 좀 강합니다. 근데 대원하고 한영에서 이제 지필이 어려운 건 한영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수행은 대원외고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대원하고 한영 영어에서 이제 결정하실 때는 수행 같은 걸 굉장히 편한 친구다라고 한다면 예, 대원이 좀 나은 거고요. 한영은 수행은 뭐냐면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 암기 정도. 이게 수행 평가 들어가는 게 단어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대학은 어떤 수행하는 걸 좋아할까요?
막 선생님이 셀즈맨의 죽음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인공의 성공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고 인물 중에서 나의 성공관과 일치한 쌤들 글을 쓰고 이런 걸 쓴 학생들 좋아할까요? 아니면 영단어만 이렇게 암기하는 학생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뭐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대원해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수시에서 이 정도까지 하고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해고지 했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죠. 아이들이 보면 단어 공부 안 하고 문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찌됐건 어느 학교를 가든 암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문법 어휘를 철저하게 해놓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옛날엔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 공인어학 점수가 있으면 이제 좋았는데 지금은 공인어학 점수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대원해고는 이제 인증해서 나중에 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토플 탭스 안 하는 친구들은 방학 토플 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어를 잘한다 이런 친구들 IB 과정 같은 거에서 문학 작품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학계에 맞는 학습 전략. 대원해고는 한영보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대원해고 기출문제를 지금 막 푸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한영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정도로 하셔야지 대원해고 이쪽에만 맞추게 되면 영어 실력이 떨어집니다. 대원해고 지원하시는 분은 제가 좀 드리신 말씀 뭐냐면 영어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원 수행이 많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혹시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영어 실력이 오히려 애들이 더 안 좋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수학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제휴고 많이 하고 또 수행하다 보니까 영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원해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입학 전까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그 놓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부분이. 예. 기출문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볼 정도로 하고 학습은 더 어려운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참고하되 깊이 있는 텍스트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원들이 기출문제 풀려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특정 학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는 않다. 특히 대원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은 수행이라는 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건데 이것만 보기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대원을 합격했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으면 기출문제 하세요. 근데 우리는 공부 실력도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심형회라고 그러죠. 심형회는 안 배운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원은 심형하고 심형회가 있는데 심형은 거의 암기에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심형회는 중간은 토플 리스닝이고 기말에는 안 배운 비연기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대 유디를 가건 정교 뭐 영어 정교 하면 다 1등, 에세이 대회 라이팅 뭐 다 1등하고 영어 1등입니다. 이런 애들은 심형회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걔네는 할 게 없어요. 왜? 리스닝 그냥 보면 되고 심형회 비연기 나오니까 할 게 별로 없어. 예, 그걸 할 게 없어. 그럼 얘는 뭐 하면 심형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영어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심형회가 부담스럽죠. 왜? 안 배운 게 하니까 얘는 이게 이제 힘든 거야. 리스닝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심형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대원해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형회나 심형이 다 두 개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심형회 정도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기본 실력으로 걔들 다 기본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형회 전날은 공부 안 해요. 예,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휘나 암기 이 정도입니다. 그게 보면은 예, 영어 2개인데 예. 그래서 대원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비연계 지문을 할 수 있어 실력을 올리셔야 되고 지금 보통 학원들이 푸는 문제 심형 쉬운 문제만 풀리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기출은 참고하되 내신 문제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영외고는 기출 문제도 어렵습니다. 한영외고 기출 문제는 SAT보다도 어렵습니다. 토플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한영외고 준비하는데 토플하고 있다. 이건 좀 심하게 정신 나간 거죠. 그 정도는 공부 안 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가서 1등을 맞겠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한영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 대원 안 되니까 한영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원 안 되니까 한영이 아니라 한영 훨씬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공부 안 했으면 이걸 하시지만 돼 있는 친구는 더 하셔야 되는 거죠. IB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칼로리아 쪽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학을 하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이 됐든 한영이 됐든 문학은 되게 중요해요. 어느 외국어 됐든 간에. 그래서 상위권 우리는 네이티브급이다. 좋습니다. 그럼 어휘 문법을 하세요. 친구들은 암기가 당연히 약할 거니까. IB로 감 유지하시고 중위권은 문법도 수능을 하시던 토플 탭스를 하시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위권 토플 탭스가 어렵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원해고 가는 친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IB로 소설 유지하시면서 라이팅 같은 거 하시면서 탭스는 문법하고 어휘가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영외고는
크리티컬 리딩입니다. 저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SAT, GS 요거 다 말씀드릴게요. 수능 고난도 킬러 문항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영외고는 수능 지문을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킬러 문항만 어떤 거였죠? 순서, 삽입, 소거, 빈칸 요것만 주로 문제를 주세요. 선생님들이 함의 추론 요 정도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준비 시키는 거죠. 중하위권 이제 토플 때 입문해야 되는 친구들 예, 이렇게 예. 대원은 토플하든 탭스하든 괜찮습니다. 뭐라든 한영을 하실 분은 탭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어휘, 예, 어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원외고는 자 영어가 몇 개가 두 개다. 심영하고 이제 아셔야 돼. 심영하고 심영회가 있습니다. 심영회는 중간은 토플 리스닝, 기말은 비연계. 여기 이제 문학 작품도 들어가고 연설문 같은 게 주로 들어갑니다. 심영은 어렵지 않아요. 심영은 암기만 잘해도 기본을 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 이거는 국내파가 유리하고 해외 살다 왔던 친구들이 등급이 막 떨어지겠죠. 이거는 해외파들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래도 얘는 등급이 나오고 영어가 약한 친구는 이게 무너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대원은 페어해요. 국내파 너네 이거 열심히 암기해서 실력 키워. 해외파 너 이거 잘 안 됐어. 여기 문법도 있으니까 문법 용어 나오면 요번에 화법 바꾸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한영외고는 어렵습니다. 한영외고는 좀 답이 없어요. 한영외고 가시는 분들은 각오를 철저히 하고 가십시오. 이게 보면 학원들이 이게 올해 올 초에 이제 한영외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 원장님만 좀 강성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만 세게 하라 그러더라. 근데 올해 작살들이 났죠. 그러니까 예. 어머님들 한영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아니래요. 보면 의외로 예. 대원 안 가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한영을 가시는 학생들은 막 그 SAT, GRE까지 하고 가요. 그 정도는 예, 거의 예. 탭스 어휘 엄청 하고 갑니다. 그게 보면은 예. 종합도 엄청 그러니까 한영 가는데 뭐 그 교과서 내신만 해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고요. 그런 태도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서 뭐 하실래요? 그래요? 보면은 예. 대원은 나오는 문제가 대원은 고유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작이 항상 배점이 큽니다. 영작.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어렵습니다. 어휘로 예, 영작하라는 거, 어휘 틀린 거, 문법적인 부분들. 근데 요번에 문법 틀린 거 고르는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중간에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맞는 사람으로 뭐 골라 이런 부분들이 쭉 고유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원에서 심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심영은 중간 기말이 있습니다. 리딩 엑스퍼트라는 게 있는데 저희 학원 중학교 2학년을 풀 때 만점 맞았어요. 보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뭐죠? 할 게 많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 좀 있겠죠. 시간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암기를 해요. 선생님 선배들도 암기하라고 학원에서 암기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상위권들은 나중에 한두 번 보다 보면 이제 학원 안 다닙니다. 자료만 받으러 와요. 저도 지금 자료만 받으러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자료만 주세요. 그래 자료만 줄게.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2학년쯤을 강의하는 게 좀 민망해요. 이 극상위권. 근데 4, 5등급 학생들은 그 수업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 내고에서 정교권 하는 친구들은 사실 심형은 들을 게 없다. 이 부분이. 예. 그렇죠? 예. 심형은 어떻게 보면 수능하고 탭스 정도만 되시면은 돼요. 예.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수능이 안정적 1등급이 나오는 친구 제가 해보니까 수능이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다. 탭스가 9대 40개 중에서 37개, 38개에서 나오고 그런 친구는 사실은 심형 혼자 해도 학원 안 가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나옵니다. 혼자 문장 열심히 암기만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뭐 필요하면 제가 자료 정도 풀고 가면은 그냥 1등은 100점 나옵니다. 예, 그게 예. 이 성실성을 보는 게 심형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골라라 계속 나와요. 이게 예, 계속 나오는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술형 영작 요거 나오죠. 영작 예, 영작 5점짜리 조건 일반고처럼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대원외고. 요거 대원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않은 것 고유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고 예, 문법적 어설픔은 찾아서 올바로 고치시 이런 것도 문제인데 요것도 작년도 2학기 때 나온 거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중간고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대략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중간고사 총평 일단 수능을 잘 보게끔 좀 수능 수준에서 많이 냈습니다. 예. 수능 이상을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건 꼼꼼하게 보고 암기를 잘하고 논리력이 센 친구들이랑 풀 수 있었던 거고요. 역시 독해 어휘 비중이 되고 문법이 좀 약화됐습니다. 다만 문법은 어떻게 됐냐면 영작한 거에서 문법이 잘못된 감점하겠다라고 채점 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일단 했고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작 비중이 약 10점 나왔습니다. 10점이 영작문 한 문제 10점짜리였습니다. 영작이. 그러니까 대원하고 영작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영작. 예. 암기도 되게 중요했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패러프레이징을 좀 세게 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영어실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도 유리했던 부분들. 근데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애들이 다 보면. 네. 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 대원외고 가는 친구들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이 좋아도 영어 가서 대원외고 안 나오는 건 암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일단 암기는 필수. 수능 이상의 어휘 구사. 예. 어휘가 좀 어려웠습니다. 매번 뭐냐면은 매번 이런 있습니다. 그 외고 애들이 말입니다. 한 학기 끝났어. 이렇게 그럼 애들이 모두가 공통적 어느 외고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뭐가 약하다? 어휘가 약하더랍니다. 어휘가 약하다. 그러면 여름방에 어휘할 시간 있냐 없냐? 없습니다. 왜? 수학해야 되죠. 제육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 좀 많이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원외고도 어휘입니다. 사실 보면은 예. 이번 시험 구성이 자 총 28문제였습니다. 예. 객관식 22문제, 서술형 6개인데요. 네. 그 독해가 일단 객관 18문항. 수능형 8개가 나오고 고유형 문항 10문항이 나왔습니다. 어휘는 4문항인데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를 이따 한영하고 잠깐 보세요. 제가 왜 한영외고를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조금 이따 보시면 압니다. 조금 뭐 이렇게 딴 데 가시더라도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할 때 가셔 그때 빠지셔도 돼요. 요것만 보고 가시면은 제가 전달하고 싶으면 다 전달할 것 같습니다. 총 28문항인데 자 어쨌건 서술형 이렇게 참고 한영은 100%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는 전형적인 영장문항 이게 10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 서술 합치면 독해가 19문항 68%, 어휘가 7문항 7문항 25%, 문법 하나 영작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물체 순서 쭉 나왔습니다. 쭉 나오는데 서술형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암기하고 있으면 됐던 거죠. 이유 2가지. 문맥상 어색한 이거니까 거의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10점짜리 적절한 말을 아래 주어진 나 10개만 사용해서 영작 10점짜리죠. 영작해라. 여기 이랬어요. 간접 의문을 포함해. 간접 의문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 간접 의문을 알아야 되는 간접 의문을 알아야겠죠. 문법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원외고 가는 친구들은 이래요. 토플 저한테 토플 애들 탭스 애들 그러는데 심형회 할 때는 뭐죠? 토플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토플 리스닝이 있으니까. 근데 심형은 확실히 탭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2개를 다 하시는데 하셔도 되고 이제 토플 하시면 문법을 좀 플러스 하신다. 이러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빈칸에 들어가서 적절한 이건 전형적인 문제죠. 예. 예. 쭉 보시 수능형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는 수능을 잘 보게 하겠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한영외고는 좀 이따 보시면 수능적 문항이 거의 없습니다. 수능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예. 수능을 다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시가 강화되는 시기에 그럼 영어는 어디가 조금 더 좋은 방향?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내신 등급에 따라 다른 거죠. 내신 등급이 좋은 친구들은 지금 수행이 되게 센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쓸 게 많으니까.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다시 한 말씀입니다. 대원외고의 수행이 도움이 되는 건 내신 등급이 되는 친구들, 서울대, 연대, 고대급 특히 서울대, 연대 쪽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수행이 세면 너무 좋죠. 이런 친구들은 예. 자, 한영외고는 제가 간단하게 분석할게요. 수능이나 토플 수는 능가합니다. 수능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 요번 참고로 80점 넘어간 거 1등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80을 넘어. 여기 보세요. SAT나 GR입니다. 예. 요번 1학기 때 한영외고에서 어려웠거든요. 1학기 때도. 그러니까 1학기 때도 보면 이제 어려웠는데 100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GRE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왔나 봐요.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 몇 분이 이제 1학기 마치고 GRE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 요 정도로 한 거죠.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 레벨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L셋 형태 요거는요. 이 유형은 조금 더 말씀. 요 유형은 L셋 형태에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예. 그 미국 로스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는 2개 패스지 있고요. 그다음 셰익스피어 소넷 나왔습니다. 셰익스피어 소넷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에러비도 나왔습니다. 이거 예. 1학기 때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예. 그 트롤리 그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서가 나오는 거예요. 원서가. 예. 셰익스피어 소넷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게 연세대학 UD 언더우드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년도 연대 면접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3들이랑 연대 면접 문제가 나온 거예요. 면접 문제. 예, 면접 문제 나온. 고3 면접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게 내신으로 나왔다고요. 예. 내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자 고3 면접 문제 나오기 쉬운 문제 나왔을까? 쉽게 안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나오는 문제는 철학적인 거죠. 복수에 대해 나왔어요. 하나는 일본의 복수인데 이거는 공자 영향을 받아서 복수를 갖다 적극 권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하고 하나를 살 수 없다는 것이 공자의 이념인데 그게 일본에 맞아서 일본에서는 리벤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법화했다는 거죠. 예. 근데 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공동체 이익이 되지 않는 복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2개의 지문을 줬는데 그게 요번에 한영외고의 내신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그러니까 한영이 낼 수밖에 없는 거는 대원은 뭐죠? 수행이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아이들을 갖다 시간을 잡아가는 게 그쪽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한영은 어떤 건 해커스토플 보캐블러리 예. 해커스토플 보캐블러리 1000개가 일단은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1000단어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힘들어요. 한정을 가도 힘들고 대원을 가도 힘든데 지필은 이쪽이 어려운 겁니다. 뭐 말해봤자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100% 객관식 나와 있고요. 총 33문제. 독해가 25문항, 어휘는 8문항이 나왔습니다. 어휘가 다양한데 전형적인 문제자 1번이 좀 깼습니다. 퍼즐이 나왔습니다. 퍼즐. 무슨 말이냐면은 퍼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중에 글을 단어 쓰게 되면은 A가 1점, A1 이렇게 해갖고 있죠. 예. 예. 몇 점이냐를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다 넣어야 되고 단어를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는 총 몇 점이냐? 가는 총 몇 점이냐? 가라고 하는 거는 몇 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가를 하게 되면 몇 점이니? 총점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 단어를 그러니까 보자마자 단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단어 공부를 1000개가 나왔으니까 1000개를 제대로 암기를 못한 친구들은 그 예문을 낸 거거든요. 이게 어휘가 안 되는 거야. 어휘에서 점수 날아가는. 셰익스피어 소넷이 나왔습니다. 소넷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건 안 배운 시를 또 낸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following statement A is not a reasonable conclusion.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이 아닌 것은 여기 선택지가 길죠? 예. 대원보다 훨씬 깁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예. 조금 더 볼까요? 예. 선택지가 길죠? 엄청 깁니다. 그냥 낸 게 아니라 A와 B를 갖다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안 배운 거야. 비연계가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이 보면 비연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학도 이래요. 하나는 소설 지문 그대로 주고 밑에는 비평입니다. 비평을 보면서 그럼 스토리를 갖다가 자기가 짜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냐 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게 이제 요번 깼던 문제입니다. 이걸 딱 주고서 요 문장을 주고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준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부터요. 쭉 내려가죠. 1번이 이거고요. 2번이 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뭐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옵니다. 요거 주고 요 문제를 이렇게 보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맞냐.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예. 자. 1, 2 선택지 이 정도 기준 거의 한 페이지 나온 거예요. 아까 대원외고하고 비교 어떻습니까? 예. 대원외고 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영을 준비 뭐 대원이 안 되니 한영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예? 예. 영어가 예. 훨씬 어려워요. 지금 보면 지필에서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럼 다 쉬운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안 배운 단어 넣으세요. 이쪽에 보면은. 예. 자, 원문이 이거였습니다. 채널 4 뉴스에서 나온 페미니즘 디베이트입니다. 요거 중간고사 때 반나갖고 기말에서 할 줄 알 때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까지 지문 이만큼 해놓고 여기가 문제. 여기 15번부터 나오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 이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기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원에 해석을 해주긴 하는데 애들도 1등급 하는 애들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지문이에요. 보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려고 거의 밤 새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미 시험에서 이게 압도해버리니까. 예. 근데 UD 문제입니다. UD 문제예요. UD 문제인데 UD 문제를 예. 요건 UD 문제고 B는 뭐 요건 안 배워 비연계입니다. 비연계. 칸트의 입장을 가요. 칸트의 어떤 도덕에 관한 것하고 비교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건 사고력이 돼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고력이 돼야 되는 거죠. 선택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대원하고 좀 비교가 안 되고 이것도 길이가 다시 말해 이렇게 긴 거였습니다. 이만큼. 예.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건데 자 18세기 영시죠. 로버트 브라우닝의 그 영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읽혀요. 여성의 대상화. 그 다음에 통제와 이제 이 부분, 예. 조작 이 부분.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하냐 이 부분이죠. 예? 예. 머니플레이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비평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대원외고 쪽은 일단 에세이 라이팅 쪽 시험 거기는 뭐 영십 낭송돼야 되고 라이팅 쓴 것도 발표돼야 되고 시간도 이래요. 2분 50에서 33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애들 그것 때문에 막 미치는 거죠. 거의 보면. 예. 여기는 또 이런 걸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는 어디로 갈 건지 판단 잘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원이 어려우니까 한영 간다. 그거는 좀 영어 쪽에서 보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자신있게 한영외고 간다 하신 친구들은 준비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뭐 우리 토플에서 말도 안 돼. 그 토플 갖고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예. 토플이면 된다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돼도 안 와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전반적 수준 지필 한영외고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예. 문법 대원외고가 어렵습니다. 아까 영작까지 들어갔죠. 서술형 영작 배점 큽니다. 대원 문법 하셔야 됩니다. 세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플에는 문법이 없기 때문에 탭스 쪽을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시명에는 역시 토플 쪽에 가까운 게 있죠. 독해 한영이 훨씬 어렵어요. SAT, GRE 수준까지. 예. 대원은 수능보다 이제 수준이 이제 쉬운 수준이 시명이고요. 시명에는 연설문하고 토플 수준의 일단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거는 한영. 어휘 여기 훨씬 어렵습니다. 한영이 훨씬 어렵고요. 리스닝 대원외고 토플 리스닝. 예. 비연계 한영이 더 어렵습니다. 예. 암기 대원 달달달해요. 수행은 대원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수시에 되게 센 거죠. 수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는 대원외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딴 때에 비해서 이제 결정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 인문학을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인문학 쪽. 그래서 저희가 IB를 하는 거고요. 극상위권들은 지금 현재 해외 고시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라이팅이 편하고 문학이 편하고 그런 친구 탭스 문법 탭스 중심을 하시면 돼요. 탭스 1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되시면 대원외고는 아마 이제 대원외고 수행평가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 되고 영어가 너무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뭐 탭스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게 보면. 예. 현 단계 준비하는 학생들 문제 어휘 수준 수능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요즘 심각합니다. 암기 하셔야 돼요. 독해 꼼꼼하게 안 이거 문제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다 나오는 문제 밑줄 쳐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기하셔야 되죠. 답 찾는 것만 하시면 안 되면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예.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저도 수업 시간 텍스트를 강조 문법. 예. 오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능 중등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책. 자, 요거 객관적 지표를 삼으십시오. 외고를 간다고 하는데
탭스 9탭 4 리딩이 40개, 30개 이하가 안 나오면 지금 가서 등급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좋은 등급이 안 나오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은 40개인데 30개 미치다 이러면 밀로 오면은 가서 잘 안 나옵니다. 예, 등급이.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문정 합력하고 가세요. 지금 2학년들 성문정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학년들도 여기 나온 장문 독해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탭서에 해놓으시면 가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중학생은 만족하지 마시고 한영외고, GRE, SAT, LSAT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 예. 토플도 안 했고 탭스도 안 했고 그럼 그거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영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가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층이 좀 너무 세요. 이미 되어서 온 층이 너무 세요. 예. 대원 역시 성실성과 꼼꼼함.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함에 따라서 1등급도 노려볼 수 있어요. 심형은. 근데 심형회는 기본이 된다면 1등급 노리는 부분이 있고 성실성만으로는 꼭 되는 건 아니고 성실이 기회는 주는 반에 50%의 기회는 주지만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력과 성실성이 된다면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실력만 갖고 성실성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일단 여기도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성까지 여기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면 기본은 치겠죠. 이쪽은. 네. 자. 지금은 이제 12월까지 하는 게 탭스 문법, 탭스 어휘입니다. 문법, 탭스 문법, 예, 독해. 예. 극상위권 IB 있습니다. 대원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예. 학교별로 저희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합격 이후에 저희가 또 하는데 합격 이후가 되면 여기 뭐 이제 입시학원들도 막 대원 한영반 오픈하고 뭐 대원회 한영반 이렇게 오픈되는데 작년에 이제 한영 어머님들 제가 너무 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예. 그리고 탭스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탭스가 어렵습니다. 서울 탭스 복화는요. 복화 33,000 있죠. 이거라고 보니 어머니도 예전에 그 아카데미 토플 앞에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33,000 그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가야 버팁니다. 예. 그 정도. 예. 근데 저희 학원 말고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예. 알아보세요. 예. 저희 학원 말고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예.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막 전교과 애들 많이 나오는 게 가서 영어가 잘 나오는 거는 탭스를 하고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탭스, 수능, IB. 예. 수능은 요즘에 아까 보셨죠. 외고 애들이 1등급이 안 나오면 대원외고도 1등급 2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잘하는 애들이 20%인데 지금은 외고 간 애들이 1등급 1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10%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수능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상위권을 할지라도 수능 킬러 문항은 좀 게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능 킬러 문항은 좀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문 종합 영어. 예. 종합 영어 되게 좋습니다. 주 2회반이 있고요. 주일에는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 오후 5시에서 9시, 일요일도 9시부터 1시 이렇게 있습니다. IB는 수요일 날 현재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해 수업에서는 탭스 독해가 기본으로 나가고 크리티컬 리딩, 고전 텍스트 같은데 요거를 지금 기출 어려운 걸로 지금 바꾸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탭스는 빨리 읽으면서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빨리 읽는 도움이 돼요.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예. 속도에 도움이 되고 탭스는 많이 푸셔야 돼요. 요게 옛날 99탭스 중에 37개, 8개 정도 나오면 1등급 돼요. 아까 그 서울대 경영관 친구는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탭스를 계속했어요. 이 친구는. 예. 탭스 계속했고 서울대 경영이 들어가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많이 한 거죠. 탭스가 가장 도움이 됐다. 한영외고 같은 경우. 예. 요즘 수능 이런 원서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재를 활용하게 될 건 SAT입니다. SAT를 보면은 라인 내에서의 단어를 물어보고요. 이런 것 좀 다 뭐냐면 이 라인의 의미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요구하는 밑줄 친 부분을 간접적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아까 외고 내신하고 거의 그 유사한 어떤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영외고권 풀어보는 건 도움이 돼요. 근데 대원은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 정도로 해야지 이거에 목숨 걸면 안 되고 좀 높은 거에 목숨 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건 이제 예전 그 SAT의 이제 단문 독해, 이것도 까다로운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LSAT 문제를 제가 일부 씁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 1등급들은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능도 다 맞춰. 그러니까 한영 1등급들은 그래요. 괴물들입니다. 한영 1등급 진짜 무서워요. 좀. 얘는 수능도 다 맞추고요. 그 다음 토플도 다 맞추고요. 그냥 뭐 별로 좀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예. 근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LSAT은 어려워요. LSAT은.
엘셋 장모는 또 잘해. 얘들이 약한 거는 뭐냐면 한영 꼭대기 애들 약한 건 이런 질문. 이거 딱 주고서 if the states above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음 중 어떤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냐. 요 질문 주고 요거 굉장히 꽈놓거든요. 요거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요걸 원해요. 한영 꼭대기 애들은. 예. 왜?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게 이런 거 논리 문제 논리를 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약간 여기에서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야 한영 외고는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 다른 학원과 다른 건 여기까지 GRE하고 엘셋까지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GRE 강의를 원래 했던 사람, 프린스턴하고 캐프런스 제가 GRE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했었기 때문에 요거 크리티컬 리즈니까 저희가 해줍니다. 그래서 한영외고라든가 대원 극상위권들은 1등을 맡게 돼서 여기까지 제가 해드린다고요. 여기까지. 예. 이거 저도 어려서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한영 1등급 계속 1등급 하는데 풀려 보니까 얘도 좋아해요. 내가 너네 이거 푸는 게 낫지. 이걸 풀겠대요. 수능 푸느니 이거 풀겠대요. 이게 더 훨씬 낫다고. 왜?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딴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영 애들이 그래요. 1등급 애들이. 네. IB는 이제 IB 쪽을 예. 문학, 철학, 아까 UD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행 평가할 수 있는 기본을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딩까지 한다라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심형회 같은 거 있거든요. 심형회 반도 있고 IB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